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대만의 TSMC 실적이 반도체 시장에 우려를 안겼으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전 중에는 16만 7천 원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 반전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소폭 등락을 거듭하다가 전일과 같은 5만 4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앞서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TSMC의 11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 늘었지만 지난 10월 대비 12.2%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업황 우려가 번진 바 있습니다. 이에 TSMC는 3.66% 하락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기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과 관련된 업종의 주가가 급락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방위산업, 원자력 산업, 유틸리티 관련 종목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우려와 실질적인 영향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인식에 이날 대부분 종목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 되돌림 우려에 투매에 나서기보다는 종목별 중장기 실적 전망을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 주가가 월가의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역대 최고가 경신이 임박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 이슈로 루시드, 리비안 등 다른 전기차 회사가 내림세를 겪는 것과 달리 테슬라는 나홀로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장중 한때 409달러까지 치솟았으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의 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였던 409.97달러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APR이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아마존에서 2,300%가 넘는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APR은 지난 11월부터 12월 초 사이에 진행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프로모션에서 약 30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1부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연이틀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코스닥 역시도 2% 넘게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았던 섹터는 양자 컴퓨터이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5% 강한 슈팅 나왔습니다. 양자 컴퓨터 칩인 윌로우를 공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윌로우를 장착한 컴퓨터는 기존의 슈퍼컴퓨터가 14년이 걸리는 그 문제를 단 5분 만에 풀었다고 합니다. AI의 다음 승부처 양자 컴퓨터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관련 종목들의 흐름 상승세 엄청났습니다. 자, 그리고 출산 장려 정책 관련 종목들, 일자리 관련 종목들도 급등세를 보인 바가 있었죠. 조기 대선 기대감이 계속해서 모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대선이 실시가 되게 된다면 각 후보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출산 장려 정책 혹은 일자리 관련 정책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 속에서 오늘 무려 6개의 종목이 상한가 안착 후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늘어났고 이 안에서 또 반도체 수출 비중이 늘어났다라는 소식 속에 반도체 투톱 시장 대비해서 더 선방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다음 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수석 전문가님이십니다.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오지 않는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 홀로 블랙 먼데이를 보냈다가 예. 그래도 연이틀 반등세 잘 그려주고 있더라고요. 네네. 오늘 예.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갖다가 이제 보였죠. 일단 그 이면에는 일단 또 이번 주말에 이제 또 이제 2차 탄핵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결이 있고 나면 어쨌든 이제 그 불확실성이 좀 그래도 제거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투자자 사이에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뭐 여러분들과는 어쨌건 다음 주 이제 탄핵이 이번에는 이제 뭐 기각이 되건 좀 부결이 되건 간에 어쨌든지 이제 그 지금까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낙폭이 좀 과대했던 종목들 중에서 반등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지금 시장이 워낙 또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갖다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국내 증시가 지난번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이제 2,400에서 이제 지난 8월 5일 그리고 또 이제 최근까지 지금 세 번째 이렇게 지금 2,400에서 바닥이 그려지고 있고 위에서는 지금 계속 지금 시장이 저항을 받는 흐름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삼각형이죠, 그렇죠? 삼각형 중에서 이제 패턴 그 분석에서 보면은 요거를 이제 그 하락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락 삼각형은 일반적으로 주가가 하락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패턴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다만 이게 이제 개별 종목이나 뭐 중소형주다. 중소형주 만약에 이제 이런 하락 패턴이 나오면은 하락 삼각형 패턴이 나오면은 일단 주식을 갖다가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이제 지수, 코스피 지수나 이제 아니면 시가총액 초대형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턴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반드시 맞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지수하고 그리고 이제 초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를 갖다가 그 노리는 큰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기관 그런 자금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런 하락 삼각형이 지수나 지금 현재 지수나 아니면 이제 초대형주에서 만약에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하락하면서 이렇게 반전을 갖다 이루는 케이스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거를 갖다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근데 지난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탄핵이 무산이 되면서 이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는 그런 좀 불안감이 있었죠. 근데 지금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이제 2차 탄핵 또 표결을 한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어쨌건 시장을 좀 큰 눈으로 본다면 시각을 좀 크게 본다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2,400을 갖다가 이탈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놀라서 주식을 갖다가 던지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보통 좀 지수 이런 쪽에서는 패턴 분석을 갖다가 보통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월봉을 갖다가 보면 지금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삼각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월봉 같은 경우는 사실 오히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월봉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탈을 갖다가 하는 모양이 나오면 이거는 좀 문제가 돼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건 양쪽을 다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사실 올해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내년 이제 업종별로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올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불확실성 있잖아요. 불확실성.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내년 이제 1월 20일에 어쨌건 트럼프 취임식이죠. 그러면 트럼프가 일단 취임을 하는 순간 사실 그 불확실성은 이제 제거가 상당 부분 되겠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트럼프의 어떤 뭐 관세 정책이나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당장 오늘 또 뭐 캐나다 총리 같은 경우도 바로 반박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시점이 내년 1월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뭐 어쨌든지 지금 이제 뭐 2차 탄핵 또 이제 3차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서 이게 이제 종결이 되겠죠. 이제 어느 시점에. 그러면 가장 큰 불확실성이 또 이제 해소가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시장 같은 경우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지금 상태에서는 별로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사실 지수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시장이 얼마나 안 좋고 종목별로 보면 얼마나 많이 하락을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정적으로만 이제 본다면은 자칫하면 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뭐 여러분들께 말씀을 거의 타이밍을 갖다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국내 증시가 이때부터 반등을 갖다가 한다기보다는 글로벌 증시가 미국 증시와의 어떤 디커플링을 갖다가
좀 쫓아가는 그런 이제 오히려 좋은 수익률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를 제외한 뭐 독일 그리고 뭐 일본, 중국도 그렇고 모양이 괜찮습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이 약간 좀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좋게 움직일 그런 상황에 놓였었는데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지금 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이렇게 시장을 좀 탑다운 방식으로 좀 큰 시각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업종을 보시고 종목을 보시면 어떤 실패의 가능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시장을 갖다가 좀 제가 한 뭐 25년 정도 시장을 갖다가 경험을 하면서 그것도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어쨌건 가장 큰 뭐 두 번째 그런 증권회사에서 이렇게 한 20년 정도 근무를 갖다가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겠죠. 이제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께 이제 계속 앞으로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주식 투자나 금융으로 해서 그런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위 0.1% 자산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뭐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말씀드린 종목들이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일단 시가총액이 다 보시면은 모르는 회사는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주식 투자를 좀 내가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 그 회사 나 알아.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시면 다 시가총액이 1조 이상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중대형주로 투자를 갖다가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낼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그 방법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8월 1일부터 지금 이제 4개월 정도 가까이 돼가는데 그동안에 이제 국내 증시가 한 뭐 15% 20% 하락하는 중간에 보시면 이제 그 4개월 동안에 수익률이 100% 넘은 종목도 있고 그리고 뭐 30% 40% 50%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하락을 해도 어떤 그 지금 파트에 내가 있어야 되느냐, 내 돈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맨날 급등한 주식 뭐 따라가고 뭐 또 빠지면 또 팔고 그러면은 뭐 주식 투자를 갖다 하는 게 오히려 고통이죠. 그런데 이제 남보다 한두 걸음 앞에서 좀 많이 빠진 종목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좀 반등하기 전에 사고 이제 좀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좀 이렇게 임팩트 있는 그런 시점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갖다가 드린다는 거를 많이 아실 텐데 예를 들면 이제 뭐 하이닉스를 갖다가 딱 6거래일 만에 26%가 나는 그런 시점을 제가 이제 두 번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을.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제 이틀 만에 13% 오른 지난번에 이제 49,900원 거기서 말씀을 드렸고 알테오젠도 이제 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바로 다음 날 10% 이상 상승을 했고 어제도 제가 저하고 함께 스터디하는 분들께는 일단 알테오젠을 갖다가 또 이제 최근에 또 그러니까 되게 좋은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오를 때 대형주 중에서 이렇게 막 10%, 15% 오를 수 있는 주식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되게 탄력이 좋은 주식이고, 네, 그래서 좋은 또 성과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7일에 30% 나는,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께 딱딱 좀 잡아드려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진짜 기회죠, 그렇죠? 네, 뭐 내가 어떤 주식을 얘기를 했는데 한 6개월 뒤에 그 주식이 한 20% 올랐다. 사실 그거는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기회를 진짜 뭐 대형주로 갖다가 투자를 해서 진짜 뭐 이틀 만에 10% 20% 상승을 하고 그런 시점은 잡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이제 잘 좀 보셔야 되는 이유는 사실 지금은 시장이 좀 되게 어려워서 좀 이제 대부분 추세가 좀 망가졌어요. 그런데 불과 이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이제 9월 달이거든요. 9월 5일인가 6일인가 그런데 제가 이제 넥스원을 말씀드릴 때가 이때 가격도 17만 원을 갖다가 정확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60%가 올랐습니다. 한 두 달 만에.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도 어쨌건 이렇게 탄력 있게 움직이는 주식이 있다고 또 중대형주 중에서 그런 거 봐주면 되실 것 같고 알테오젠은 지금 한 6번 제가 말씀드렸더라고요. 여러분들께 타이밍을.
리가캠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바이넥스도 뭐 이렇게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면 중대형주 중에서 이제 이런 타이밍을 잡는 방법을 여러분들도 좀 많이 익숙하게 알게 되실 것 같아요. 네. 하이닉스 앞에서 말씀드렸던 6일 만에 26%가 올랐던 그런 시점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정확하게 시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카페24 뭐 이런 종목들. 테크윙 오늘 많이 빠졌더라고요. 테크윙이 오늘 뭐 한 13% 뭐 12%까지 하락을 했던데 일단 뭐 삼성증권의 리포트 때문에 많이 급락을 했는데 테크윙도 제가 4번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뭐 요번에도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종목들 아시다시피 뭐 지수가 급락을 해도 중대형주는 다 빠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수가 한 70포인트 하락을 해도 그래도 제가 이 주에 이제 4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은 뭐 이제 20% 이제 한 거래일수 5일 만에 오른 거죠. 그리고 뭐 9%, 8% 이제 그런 식으로 상승을 하고 그런 게 주로 이제 신고가 눌림목을 갖다가 제가 많이 이용을 하고 중대형주 중에서 많이 올랐다가 그 이제 오를 때 막 사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메모를 해두고 그 뒤에 이제 주가가 좀 충분히 조정받았다. 그러면 이제 매수를 갖다가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형주 저가 매수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그런 거로 또 이제 바닥에 잡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방법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비교적 상당히 좀 리스크가 결국 주식은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뭡니까? 급등한 거죠, 그렇죠? 단기간에 시세가 많이 난 거는 결국 단기간에 조정이 올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조정받은 시점에서 제가 이제 보통 주식을 갖다가 좀 매수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은 저도 한 20년 동안 시장을 갖다가 많이 경험하고 많이 부딪히고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방법이 습득이 된 것 같아요. 자, 주식 투자하실 때 뭐 투자 원칙이 제일 중요하죠. 투자 원칙은 결국 전쟁에서 얼마나 내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각자의 그런 투자 원칙이 나는 확고하게 있다 하신 분들은 그냥 뭐 그 방법을 갖다가 계속 하시면 되겠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특이한 그런 투자 원칙인데 대부분 이제 뭐 제가 어떤 뭐 현업에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뭐 증권 전문가들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차트 비법 뭐 그런 거 갖다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이제 사실 뭐 차트 하나의 스킬로 해가지고 시장을 갖다가 항상 이기는 방법을 찾는 거를 갖다가 믿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보다 좀 합리적인 호기심으로 여러분들도 누구나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호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대세 상승하는 주식을 갖다가 태어나기 전부터 찾는 방법을 갖다 알고 태어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대세 상승 주식을 갖다가 초입에 잡는 그런 무언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갖다가 공통점을 갖다가 진짜 한 뭐 10년 이상 여기 나온 방법들은 제가 다 10년 이상 많이 검증을 갖다가 한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초기에 잡는 방법이 이제 템베거 그런 공식이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보면은 뭐 리포트 뭐 막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 베스트 리포트는 뭘까 이런 거를 찾는 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삼성증권에서 이제 클래시스라는 종목으로 해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와 함께 스터디하는 분들께는 어제 이제 아침에 클래시스 오늘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게 좀 베스트 리포트에 선정이 됐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한 뭐 9% 오르고 오늘도 꽤 강한 모습 보였죠. 그래서 그런 리포트를 찾는 방법, 그게 이제 베스트 리포트 공략법이고 그리고 이제 급락하는 주식, 급등하는 주식 추격 매수하다 보니까 계좌만 망가지더라. 그래서 이제 급락하는 주식의 터닝 포인트를 찾는 방법, 이제 그런 게 낙주 매매 기법. 그러니까 요즘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정말로 되게 파워풀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 호기심 위에 그걸 갖다 검증을 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만든 그런 투자 원칙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또 앞으로 계속 살펴볼 텐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좀 약간 원칙이 하나가 아니고 이제 3가지다 보니까 이거 갖다가 작은 주식들까지 포함하다 보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게 다 수익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준을 갖다가 그래도 한 5천억 이상 되는 종목으로 하더라도 정말 투자의 기회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중대형주 누구나 다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주식들 중대형주로 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만한 그런 자리를 찾는 방법 그런 게 제 투자 원칙이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방법을 저하고 함께 배우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투자 원칙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불확실성이죠. 그래도 이번 주가 지나면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냐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만에 하나 불확실성이 조금 더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2,400선이 조금 이탈된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투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도 남겨주셨네요.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할지 많은 분들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짜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요, 중대형 우량주로 정말 엄청난 수익 안겨주고 계십니다. 정확한 눌림목에서 공략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만에 26% 넘는 강한 상승률 다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도 저 전문가와 함께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생기셨죠? 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요, 화면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전문가님이 오늘 발굴한 포착 종목들 살펴볼 차례가 됐죠. 화면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성찬 전문가님의 방향타 포착주는요, 알테오젠, 두산 에너빌리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B금융 이렇게 4개입니다. 오늘도 이 안에서 로켓 배송 종목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이 4개 종목 모두 다 너무 궁금하거든요. 특히 네네. 두산 에너빌리티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그러세요? 개인적으로. 자, 예. 그리고 마켓 이슈로 반등 가능성 높은 예, 예. 낙폭과대주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해주셨는데 네. 계엄 선포 있고 나서 정부 정책이랑 조금이라도 관련이 되어 있으면 특히 뭐 방산, 조선 진짜 낙폭이 거세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쵸. 뭐 그래도 어제 오늘은 좀 반등에 나서주는 것 같아요. 이 이슈까지 한번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알테오젠 제가 여러분들께 뭐 계속 좀 짚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저하고 이제 제 스터디 방에서는 많은 분들께 알테오젠보다는 당분간 리가캠이 낫다라는 부분을 갖다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한 몇 주 동안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테오젠을 갖다가 제가 뭐 아무튼 네, 매수를 해서 어제 상당히 많이 탄력적으로 올랐죠, 그렇죠? 한 12% 올랐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차이점이 알테오젠은 지금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보시면 이렇게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점을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건 고점이 낮아진다는 게 좀 약간 특징이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리가캠은 고점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고점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이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도 바닥을 지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적으로도 알테오젠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지금 알테오젠이 최근에 좀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투자자들이 이제 아까도 제가 뭐 시장도 그렇듯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게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일어날 가능성은 뭐 제가 보기에도 뭐 없을 것 같은데 어쨌건 그런 부분을 시장은 좀 어쨌건 불확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좀 리스크 관리도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럼프 뭐 사실 이렇게 되고 나서도 주가가 좋은 흐름 보였어요, 그렇죠? 네, 그런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원전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합병 노이즈가 어제까지도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권 교체 리스크.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최근 정권에서는 이제 원전을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또 그리고 이제 이전 정권에서는 이제 원전을 갖다가 좀 약간 좀 멀리하고 좀 좀 자연 친화적인 그런 발전 쪽을 갖다가 좀 좋아하고 좀 그런 쪽이었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사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원전이고 두 번째는 SMR이잖아요. 근데 이런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서 지금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나 아니면 오클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SMR 쪽이 좀 조정을 받고 있다. 그런데 물론 이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주식은 어쨌건 지금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지금 오늘 수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좀 들어갈 만하다. 좀 만약에 어쨌건 주식이 좀 급락을 한다. 왜냐하면 이제 뭐 탄핵이 만약에 뭐 가결이 됐다. 뭐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런 거 정책 관련주들이 또 한 번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좀 기회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종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노이즈가 있죠. 노이즈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제 생각에는 어쨌건 이번에 한번 크게 맞은 게 제 생각에는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반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만약에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식들이 이제 또 한 차례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이 주식 방향타가 얘기했었는데 한번 좀 급락하면 사볼 만하지 않을까? 좀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뭐 워낙 탄탄한 주식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로 지금 주가가 단기에 20% 이상 하락한 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을 갖다가 하는 게 어떤 이유인지, 이게 기회는 아닌지 그런 부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마켓 이슈에서는 일단 먼저 시장이 뭐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뭐 트럼프 취임 전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주도주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런 부분이. 일단 지금 시장은 국내 증시가 지금 사실 뭐 바닥이라는 얘기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내년 전망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만들면서 좀 재미있게 본 부분은 여러분들 지금 빅테크가 어쨌든지 지금 올해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후에는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를 갖다가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장사가 잘 됐다는 거죠, 빅테크가. 그러면 그 다음에 반도체를 갖다가 재고로 갖다가 이제 더 쌓으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약간 좀 업계 용어로 하면은 리스토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재고로 갖다가 축적하는 그런 수요가 내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완전히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반도체도 그렇고 기업 실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올해보다 그래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라고 보는 그런 센터장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지금 어차피 가치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한 20년 동안의 그런 하단에, 10년 동안의 하단에 지금도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치적인 리스크는 정치적인 리스크로 끝내고 주식 투자는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제가 이스라엘의 사례에서도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냉정하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일단 이런 부분은 선을 그었죠, 그렇죠? 3대 뭐 신평사나 그런 데에서. 그리고 이제 밸류업 정책 의구심이 일단 지금 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정권이 확실히 바뀌고 난 다음에도 한참 지나서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리스크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부분이 있고, 방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방산 수출할 때 이제 최종 단계에서 대통령이나 장관급의 어떤 협의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지금 사실 레임덕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속 수주가 이제 리스크가 좀 있지 않겠느냐. 사실 이거는 약간 좀 현실적인 리스크죠. 그래서 방산 쪽을 갖다가 좀 눈높이가 낮아진 건 사실이에요. 종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전보다는 좀 올라간 부분이 있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의 그런 협력 기대감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런 내용들. 기본적으로는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재생에너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왕고래나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원전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K 프리미엄을 갖다 받았던 그런 엔터나 그런 쪽 같은 경우에도 어쨌건 좀 낮아지겠죠, 그렇죠? 눈높이가. 그동안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뭐 그래서 한국에서 뭐 한대 그러면은 뭐 화장품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좀 열광하는 좀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제 계엄을 갖다가 이제 마샬 로를 갖다가 이제 발표를 했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눈높이가 좀 낮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리스크가 있긴 있습니다. 어쨌건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그리고 이제 제 그 스터디 그 함께 저하고 스터디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바이오가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빠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표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지금 닥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위험들이에요. 트럼프 위험 있는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내 경기 침체, 내년에 경기 침체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경기 침체가 되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안 좋은 것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쪽은 침체의 영향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지 대부분 기업의 실적이 다 뭐 60에서 80%, 90%가 외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이 크진 않죠. 그래서 어쨌건 국내 경기 침체, 그리고 이제 K 프리미엄 리스크 이런 부분과 그리고 정권 교체의 그런 리스크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걸 다 피해가면서 두 성장성이 있는 그런 산업이 뭘까? 그러면 이제 여기가 우리가 투자를 갖다가 해야 될 곳이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성장성이 있으면서 이런 리스크가 없는 거를 갖다가 보면은 사실 게임과 그리고 이제 바이오 두 군데예요. 실제로 이제 트럼프 1기 때에도 가장 견조한 업종이 게임과 바이오였어요. 이번에도 사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에 뭐 관세 리스크 그런 부분들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성장성이 있으면서 이런 성장성이 지금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전에 비해서 눈높이가 좀 많이 낮아졌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뭐 어쨌든지 뭐 그 코로나를 갖다가 지나면서 또 그리고 최근에 중국 게임들에 좀 우리나라가 약간 좀 밀리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게임 같은 경우에 성장성이 과거 같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건 성장성에서 세모를 갖다가 줄 수밖에 없다는 부분. 그러면 사실 성장성이 좋고 이런 리스크에서 프리한 쪽은 사실 바이오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이오는 단점이 뭡니까? 첫 번째는 금리죠, 금리. 금리가 만약에 낮아지는 게 지연될 수 있다. 그러면 바이오는 빠집니다. 오늘도 그것 때문에 빠진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비싸다는 거죠, 그렇죠? 알테오젠이 지금 이제 9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비싸다는 부분과 그리고 금리라는 부분.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또 매수 기회입니다, 그렇죠? 네. 결국 주식은 싸게 사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최근에 이제 뭐 어제도 이제 바이오에서 또 투자 기회가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한 4개월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알테오젠만 하더라도 6번의 타이밍을 제가 잡아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바이오는 우리가 내년에도 잘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포착주로 말씀드린 네 가지를 갖다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어쨌건 다음 주 월요일에 만약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합병 리스크 때문에 또 빠졌고 그렇죠? 반등이 또 이제 못 나오고 있고 또 그리고 말씀드렸던 지금 어쨌거나 그 정권 교체 가능성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어쨌건 또 피해주로 또 인식이 되면서 또 이제 하락을 했고 그러니까 순전히 그 부분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만약에 급락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거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방산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이제 정책이 현실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근데 아무래도 방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악재가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 눈높이는 약간 좀 낮추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방산을 되게 또 이제 좋게 얘기를 갖다 하던데 어쨌건 종전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이 여러분들 그 아시다시피 방산주의 펄을 이제 밸류에이션을 갖다 보면 미국의 예를 들어서 로키드 마틴이나 그런 데 같은 경우에
뭐 한 12, 13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의 방산주는 그거의 지금 2배입니다. 밸류에이션이. 그리고 유럽의 방산주도 2배예요. 그러면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그런 데가 이익 성장률이 둔화돼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라는 그 지역의 프리미엄이 반영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 리스크가 확 줄어든다 그러면은 당연히 방산주에 대한 기본적인 밸류에이션 눈높이 자체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는 좀 현실적인 좀 리스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가는 거는 약간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급락을 한 게 밸류업 때문이라고 하던데 지금 대외 신인도 그러니까 뭐 신용 같은 부분에는 사실 그거는 앞으로 올지 안 올지 잘 모르는 거고 일단 3대 신평사들이 일단 선을 그었잖아요. 그러면은 밸류업 같은 경우가 이게 진짜 은행주를 갖다가 끌어내린 그런 문제일까라는 부분에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갖다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카카오는 앞에서 이제 알테오제는 사실 이런 부분과 좀 무관하니까 카카오를 넣은 거는 우리 지난번에도 이제 이게 월요일 날 사실 카카오가 불을 뿜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가 만약에 이제 뭐 탄핵의 표결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제 그대로 가결이 됐다. 그러면은 카카오가 또다시 급등을 갖다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 중에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중에 한 종목은 제가 또 뒤에서 또 오늘 공략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금융주 상승 논리가 일단 뭐 금융주가 이번에 이렇게 급락한 게 밸류업이 일단 퇴색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반박을 하자면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년 동안에 이제 미국 S&P 지수하고 미국의 이제 금융주 ETF예요. 두 개를 보시면 금융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특히 은행주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항상 못했어요. 지수 대비해서. 그러니까 정말 재미없는 업종이었었어요. 근데 그런 업종이 요거는 지금 1년 만이에요. 요건 최근 1년. 20년 동안 계속 언더 퍼폼을 했었는데 최근 1년 동안은 지수보다 금융주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거의 진짜 한 10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우리나라 금융주가, 우리나라 은행주가 밸류업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결코. 우리나라가 밸류업을 잘해서 밸류업 기대감 때문에 은행주가 오른 게 아니고 전 세계 금융주가 좋았던 거예요, 올해. 그러면은 밸류업 그런 부분이 탈락을 해서 우리나라만 은행주가 급락했다? 그러면 그거는 매수 기회가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을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금융주는 최근에 낙폭이 별로 쓸데없이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일단 리포트 제가 이제 뭐 또 오늘 방송 보시면서 어떻게 이 자료들을 갖다 받아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또 여러분들 안내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은 알테오젠 무려 6번 공략을 해주셨고 전부 다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방송 외에도 또 함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알테오젠으로 이번에 또 찐 바닥에서 잡아서 수익 제대로 맛봤겠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 다른 포착 종목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떨어지면 그때가 바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얼마나 떨어져야 되는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는 말을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정말 크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치 앞도 차마 예상을 해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그때 함께 호흡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24시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호흡을 하셔야 된다라는 결론 내려지죠. 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차례가 됐죠. 전문가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아까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한테 알테오젠 알려주셨고 수익도 챙겨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알테오젠이 또 급락할 때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주신 거예요? 이런 기법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특히 낙지 매매죠. 그렇죠. 많이 급락했을 때, 네. 급락했을 때 산다. 이게 이제 그 낙지 매매 기법이고요. 낙지 매매 기법은 일단 좀 손절하지 않을 만한 자리가 어딜까.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투매가 나왔을 때 매수로 접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 바로 이렇게 반등을 갖다가 하는 케이스들도 많고요. 한 70% 정도는 바로 반등 타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 20% 정도는 더 하락을 갖다가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충분히 가격이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빠지면은 뭐 더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영화에서 뭐 묻고 더블로 가라는 뭐 그런 그 재미있는 대사 있잖아요. 뭐 그 부분하고도 저는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빠지면은 뭐 더 사고 그리고 살 때도 되게 조심조심 사게 됩니다. 낙주 매매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기법 자료의 15강에 보시면은 이제 낙주 매매를 갖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제 차트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 좀 애매하게 하락하는 주식을 잘 보다가 그런 주식이 좀 급락할 때 그럴 때 사는 거고요. 이제 HLB 같은 경우에도 각도가 하락 각도가 급해질 때 이게 지금 보시면 반발 매수가 되게 강하게 오죠. 그렇죠? 한 5거래일 만에 거의 한 40%가 상승하는 그런 상승이고 그러니까 어제도 월요일 날 투매가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어제랑 오늘 급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매가 나오는 거는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매수 기회입니다. 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결국은 투매를 잡는 법이에요. 자, 보시면 이제 뭐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15,000원에서 10,000원을 갖다 이탈하니까 갑자기 또 매물이 나오는데 이런 게 기회라는 얘기죠. 덕산 테코피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하이닉스 여러분들께 뭐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갖다가 찾아내는 게 낙주매매 기법이고 이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법 자료의 15강에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으십니다. 네, 애매하게 하락하는 주식에 또 급할 때 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좀 궁금한 게 우리는 남죠. 중요한 것은 이 자리가 눌림목인지 아닌지 이게 바로 궁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종목을 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단 참고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USB 형태로 기법 다 모아놓은 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자료고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자료니까 지금 이때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USB 받아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우리 전문가님과 24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화면 통해 살펴볼게요. 네, 드디어 오늘의 종목이 공개될 차례가 됐죠. 저 역시도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힌트부터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요. 금융 관련 종목이라고 합니다. 앞서 살펴두신 포착주 중 하나겠죠. 어떤 종목일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금융주 밸류업 때문에 오른 게 아니고 전 세계 종목들이 다 좋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예.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KB금융입니다. KB금융. 제가 이렇게 대형주 말씀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저걸 왜 말하지 그럴 수 있는데 일단 내용을 한번 보시죠. 정치 리스크로 은행주가 급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은행주가 급락한 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밸류업에서 지금 이제 밸류업 정책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급락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밸류업 종목들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은행주 같은 경우는 밸류업하고는 사실 거의 무관하다는 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은행주가 다 올랐어요. 20년 동안 항상 언더퍼폼 하다가 항상 안 좋다가 이번 1년이 좋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밸류업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 정책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정부 정책 탓 때문에 급락을 했다 그러면 그건 매수 관점으로 볼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에 만약에 또 하락한다면 제가 보기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배당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배당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내가 이걸 갖다가 투자를 했을 때 현실적으로 수익률을 얼마나 볼 수 있느냐. 배당 수익률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배당 수익률이 좋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빠져야지 배당 수익률이 좋아지겠죠. 그렇죠?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해 있으면 받는 배당금은 똑같은데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근데 KB가 지금 한 20%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배당 수익률 자체가 만약에 KB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만약에 10,000원이고 KB가 700원을 주기로 했다 그러는데 이게 10,000원에서 만약에 8,0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수익률 자체가 7%에서 거의 10%로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배당을 앞두고 12월 달에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해 있다는 거는 지금 12월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 의외로 반등이 세게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밸류업이 아니라 글로벌 추세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내일 이제 그 물가 발표하는 것 때문에 어쨌든 이제 오늘 바이오가 또 빠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잘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물가 상승 얘기가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은행주가 좋았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내일 만약에 물가가 좀 이렇게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그러면은 지수가 조정으로 나오더라도 은행주는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주가 많이 빠져 있지, 그리고 이제 배당 12월 달에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급락했다는 거는 매력이 올라갔다는 건데 배당 매력도 있고 또 그리고 물가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주는 지금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많이 급락을 했고 만약에 오늘 좀 빠졌더라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기가 더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 주가가 좀 올랐어요. 그렇죠? 한 2% 올랐습니다. 매수가는 오늘 종가가 아니고 85,000원이니까 별로 큰 차이는 없네요. 그렇죠? 85,000원. 2차 매수가 이 부분. 그리고 일단 1차 목표가는 사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여기다가 이제 배당 수익률을 또 플러스 해가지고 받으면은 또 수익이 또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매력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KB금융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정부 정책 때문에 오른 게 아니다. 글로벌 추세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자면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내려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내일 물가 지표가 나올 예정인데 물가 상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시장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은행주 나 홀로 상승세 그릴 가능성 높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물론 정확한 타점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촘촘한 대응 전략, 실시간 대응 전략 짜보시면 더없이 좋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핵심 정리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가능성 높은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 마켓 이슈로 살펴주셨고요. 그리고 손해보지 않는 방법, 낙주 매매 기법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법으로 오늘의 종목은 바로 KB금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네, 10분만 투자를 해서 10배고 갈 수 있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리스크는 좀 적게 가져가면서도 수익은 극대화해보고 싶다 하시는 욕심쟁이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고요. 함께 하실 때 신청이라고 남겨주셔서 이 USB까지 무료로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더없이 좋을 것 같아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